현재의 무주택자분들이 빌라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의 거래량보다 빌라의 거래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치열하죠. 그리고 청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주택자 분들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빌라라도 사자고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매매 건수의 거래량보다 지금 현재는 다세대 연립이 거래 건수가 아파트 거래 건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건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제공한 서울 아파트 빌라 매매 거래량의 자료이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월별로 7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와 다세대 연립의 거래 건수를 그래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45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7270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이제 7월에 710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규제책이 나오면서 좀 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8월에는 4990건, 그리고 다세대 연립은 421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764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402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0월 달의 거래 건수를 보면은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2683건이었고, 그리고 다세대 연립의 건수는 이제 3332건으로 최종적으로 10월의 통계를 본다면 이제 아파트의 거래 건수보다 다세대 연립의 거래 건수가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지금 현재 빌라의 거래 건수가 아파트의 거래 건수를 높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제가 빌라를 짓는 시행사업을 했습니다. 시행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뭐 빌라를 지어서 공공기관에 제공을 하는 그런 시행사업을 했는데요. 빌라를 지어서 공공기관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매입비하고 그리고 건축비를 산정해서 시세를 감정하게 돼서 그 감정가를 기반으로 공적 기관에 이 빌라를 지은 물량들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신축 빌라들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서민 복지를 위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약자들한테, 열악한 계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 빌라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빌라를 지어보고, 뭐 빌라를 납품한 게 제가 10채 20채를 한 게 아니라 100채 이상을 이제 저희 시행팀들하고 공적기관에도 이러한 시행사업을 하면서 주거복지를 위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적기관인 뭐 LH나 SH에서 이 주택을 매입해서, 빌라를 매입해서 서민들한테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된다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LH나 SH에서 어쨌거나 이 빌라를 관리 감독을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8세대가 있는 그런 한 동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빌라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효용성 측면이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가 다 있죠.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각 세대별로 조금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를 내면서. 그러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기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받아 놓는 거예요.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아파트에서는 여러 몇백 세대한테 받아 놓기 때문에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이 아파트에 크랙이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새거나
했을 때는 이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도색이라든가 이런 외형적인 측면을 이제 수리를 하게 되고 수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방수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이 상품은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단순히 이런 공적 기관에서 내가 임대를 사는 빌라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공적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물품이 아닌, 상품이 아닌 내가 무작정 빌라를 산다 했을 때는 이 관리 측면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좋은 입지의 빌라들은 가격이 오릅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도 1,000만 원, 2천만 원의 갭이 생기는 그런 빌라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이런 매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지역들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많이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관리 측면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빌라를 제가 지어보고 시행도 해보고 그리고 투자도 해보고 했지만은 저도 실패한 경험이 빌라 투자에서 있었습니다. 재개발에서 빌라 투자의 실패에 대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 드린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빌라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처럼 관리나 수선적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오래된 빌라를 사도 되는 것은 재개발 같은 경우엔 괜찮다는 거예요. 토지 지분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향후의 개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고, 그런 것들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개발 여건이 진행이 된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빌라를 내가 매입해서 투자를 한다? 들어가서 산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조합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빌라들을 매입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아파트의 물량이 없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빌라를 매입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빌라를 매입했을 때 신축에 가까운 그런 빌라들을 매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10년을 넘지 않은. 왜냐하면은 관리나 보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그런 빌라들은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수리 같은 거 잘 해줍니다. 잘 해주는데 관리 감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15년 된 빌라, 그리고 역세권도 아니고 입지가 좋지 않은 빌라, 그런 빌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도 주변 가격에 거품이 굉장히 낀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에 대한 얘기, 이런 투자 물건에 대한 얘기를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의 그런 그 부동산 그 사회 조장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고 시행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는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홍보해 달라는 유튜브에 그 의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단 한 건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 광고를 한 그런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MGM이라고 해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그런 것들 많이 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예전에 일을 했을 때 뭐 좋은 물량들을 소개해서 저도 수수료 받고 그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 자체가 관리 측면이 약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빌라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수익원들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물량들을 저한테까지 광고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래도 다 완판이 되는 물량들인데. 그래서 아파트 분양 물량만을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아파트 청약이 가장 투명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있었던 과천 지정타에 당첨이 된다고 해가지고 과천한테, 제가 푸르지오한테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빌라의 그런 거래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그런 부분들은 현재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관리에 대한 측면이 미약하다. 그리고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들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무료 상담을 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이익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분들의 이익이 우선 반영돼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이 빌라를 정상 가격에 주고 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러한 부동산 입지를 판단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물량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가 알아 나가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를 아파트가 청약이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고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빌라를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실거주 입장이면 주택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이게 특히나 아파트 분양이면은 더 좋을 뿐이고, 투명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내가 원가에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의 입지가 좋은 분양 물량이면 좋을 뿐이고, 빌라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신축에 가까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의 빌라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런 빌라를 매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빌라를 매입해서 지금 빌라의 거래 건수가 아파트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빌라의 거품이 많이 낀 그런 거래가 안 될 수 있는 물량들을 높은 가격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입지, 역하고 가깝고 주변에 학교나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향후에 개발 여건들이 있는 빌라라면은, 다세대라면 괜찮겠죠. 또는 오래된 빌라라지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던가 사업 시행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순차적인 과정을 겪어서 어느 정도 내가 아파트 분양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들이 되는 거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지만, 뭐 15년 정도의 아파트 그 빌라의 연차가 됐는데 15년이나 20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약간의 그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도색 같은 경우도 뭐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도색 같은 것들을 하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5년, 20년 된 빌라를 산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빌라를 지금 살려고 마음을 잡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는 20만 명이 되지만,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은 20만 명이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만 명이 훨씬 넘죠. 구독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제 유튜버를 보면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영상을 보고 구독을 안 누르고 그냥 보고만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20만 명이 훨씬 많이 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 건수를 살펴봤지만, 거래 건수도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물량이 많이 소진됐고 빌라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빌라를 내가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내 집 마련으로 실거주로 빌라 매입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 한 채는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핵심적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고, 빌라도 만약에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에 빌라를 매입하게 된다면 충분히 기대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빌라들을 제가 매도를 해봤고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라를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건 좋지만은 이 관리의 용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15년이 넘어가는 이런 빌라
빌라들의 매입은 특히나 실거주라고 하지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이 아파트 거래 건수하고 빌라의 거래 건수를 비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주거의 수단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빌라에서 살아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빌라에서도 살아보고 했었는데, 어렸을 때 빌라에서 살고 그랬었는데, 빌라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빌라에서 사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빌라를 통해 가지고 주거 안정을 통해서 내가 뭐 평생 동안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을 때는 유지 수선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빌라는 주거의 그러한 삶의 질을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이 빌라 다세대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안정적으로 빌라를 뭐 전세나 아니면은 매입을 해가지고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컨덤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는 하나의 단계, 수단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이 빌라를 삶으로써 내가 뭐 이 자산 가치가 극대화된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으로 오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비정상적인 개발 호재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만큼의 그런 가치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당 8세대, 10세대 뭐 이렇게 있죠. 한 동당 보편적으로는 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죠. 그래서 빌라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세대, 대규모 세대를 이루는 곳하고 빌라의 세대를 이루는 그 전체의 세대수를 본다면 아파트의 세대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개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지하철 역사가 추가적으로 신설이 된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러면 정책을 위반하는 위반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이니까, 그리고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잘 못 사니까 여기에다 지하철이나 아니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미니 신도시급의 이 세대에 도로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입지의 강남은 계속 지하철이 연결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프라들이 계속 확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의견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빌라가 나쁘니까 사지 마세요 라는 게 아니라 빌라도 내 집 마련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빌라도 좋은 주택의 수단이다. 내 집 마련에 한 채가 꼭 필요한데 아파트 상대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여력이 된다면 빌라도 주거 안정을 위해 괜찮은 주거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판단하셔서 좋은 곳에 빌라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오르고 아파트나 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그리고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빌라를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많이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공급 물량도 많이 적다고 하니까 저도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오늘의 영상을 좀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만약 그런 주택들이 있다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단점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인생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마인드를 잘 잡을 수 있게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